갑자기 가슴이 조이며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심장마비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고 있고 그중 70%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저는 함버드 대병원에서 35년간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올바른 대처법만 알았다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계시던 어르신들의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7단계 생존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이 방법들은 실제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안전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하루 10만 번 뛰며 전신에 피를 보내는 소중한 장기죠. 그런데 이 엔진이 갑자기 멈춘다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단 4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1시간 안에 처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심장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고장 나기 전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이승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가슴 아래쪽이 조이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승재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서셨고 그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이승재 어르신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의심되는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큰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증상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체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소화불량과는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왼팔과 어깨, 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심장의 통증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프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과 숨이 금방 차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언덕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찬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린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러움과 의식 저하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는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집니다. 30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고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안다면 이 골든 타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로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더욱 중요한 방법들이니 꼼꼼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던 모든 일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산책을 하고 계셨다면 즉시 앉으세요. 화장실에 계셨다면 굳이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호스에 더 많은 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됩니다. 79세의 박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지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셨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평소 심장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약을 먼저 드시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삼키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지만 씹으면 51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을 느꼈을 때 평소 가방에 넣어두었던 아스피린을 즉시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 이 조치가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또한 평소 위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단계는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건물명이나 특징까지 설명하세요.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서울 논현구 강남동에 사시는 오사연 할머니의 경우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 있어서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오사연 할머니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심장마비에서 10분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전화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구급대원이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면 그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현관문을 열어두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와 연결됩니다. 전화 통화도 최대한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빨리 전화를 끊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함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전보석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의 전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을 때 이 방법을 정확히 실행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두셨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전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어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23%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현관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집 안의 문들은 열어두세요. 방문, 화장실 문 등을 미리 열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비스듬한 자세가 좋습니다. 소파나 침대에 기대앉은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이때 다리는 약간 올려주세요. 왜 이런 자세가 좋을까요? 완전히 누우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전수라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의 전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담당 의사의 이 자세 권유로 그분의 생명을 구하고 환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세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을 것 같다면 바닥에 쓰러져도 다치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지는 마세요. 현재 계신 곳에서 최대한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전호진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통화 도중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김예숙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보내세요. 심장 아파 119 불렀음. 주소 현관문 열어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올바른 호흡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당황해서 빨리 숨을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호흡할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며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며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코로 숨을 쉬되 만약 코가 막혀 있다면 입으로 천천히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깊고 천천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오도록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법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세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이 호흡을 기억하려 노력하세요. 실제로 이 호흡법을 유지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7단계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6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침실 옆 서랍에 준비해 두었던 아스피린을 꺼내 씹어 드셨죠.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 마포구동 아파트 동호입니다 라고 정확한 주소를 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리셨죠. 아내에게는 가슴 아파 119 불렀음, 현관문 열어둠이라는 짧은 문자만 보내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꾸준히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현재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심장마비에서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7단계 대처법을 따르면 이 골든타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 복용과 올바른 자세, 그리고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9 신고부터 병원 이송, 즉시 시술까지의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7단계를 꼼꼼히 기억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45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5세 유여정 할머니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심장마비의 80%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올해 85세인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십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꾸준히 하시다 보니 지금은 30분을 거뜬히 걸으십니다. 최근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할 때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운동하세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한 번에 23층 정도만 걸어 올라가세요. 숨이 차면 잠시 쉬었다 가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젓갈, 라면 등 짠 음식을 줄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 다음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등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반면 기름진 육류나 튀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스트레스는 심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잠을 자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독서, 서예,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 활동도 활발하게 만들어 일석이조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우울감이 생기고 이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2회, 심장질환 위험인자가 있으시다면 34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전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평상시 심전도와 운동 후 심전도를 비교하면 심장에 숨겨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이나 숨참 증상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도 확인하세요. CRP 단백질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 위험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질환들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며 증상 없이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아스피린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과 복용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방용 아스피린은 보통 저용량을 사용하며 위장 보호를 위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일부 제품들이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흡연은 심장마비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금연하시면 심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금연 1년 후에는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끊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술은 적당량만 드세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과음은 부정맥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사항도 기억하세요.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를 잠금화면에 표시하기, 그리고 냉장고에 응급함 준비하기입니다. 호흡법도 평소에 연습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잠들기 전에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평소에 익숙해져야 응급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배운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119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